저축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퀴즈를 제가 다시 풀어보면 1억 원이 있으면 어디 저축하면 제일 좋냐? 그냥 저축은행에 다 넣으면 되겠네요? 아니야, 그거는. 아니 선배, 이금융권에 저축하는 게 제일 이득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금융권에 몰빵하면 안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려면 예금자 보호라는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공부요? 매우 중요한. 아주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어느 날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은행이 파산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외국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도. 네.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돈을 못 받게 되겠지. 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고 더 네. 나아가서 그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경제가 파탄나고. 지역사회가 파탄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의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다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네. 핵심만 먼저 말하면은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기능은 한 사람당 한 개 금융회사에서 예금, 적금 포함해서 총액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줘.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단 말이야. 똑같이 부부가 신한은행에서 남편이 5천만 원, 아내가 5천만 원의 예금을 넣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부들은 만약에 신한은행에 파산했다. 그러면 얼마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1억? 그렇지. 5천만 원씩. 왜냐하면 1인당 5천만 원이니까 각각. 네. 그런데 내가 신한은행에서 특정한 그 예금 하나를 5천만 원을 넣고 있고 적금에 또 5천만 원을 넣고 네. 있어. 그럼 나는 신한은행에 파산했을 때 얼마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5천만 원만 되는 거예요? 한 명당 한 개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이니까 지금 나는 신한은행에 두 개의 적금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걸 통합해서 5천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럼 저축은행일수록 파산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저축은행은 실제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파산은 한 적도 있었고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겪으면서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때도 그래서 이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수십조 원에 가까운 기금들이 나가서 이렇게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었거든. 은행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기관에 예금자 어디요? 예금보험공사라고 해.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간단치가 않지?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모든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돼.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그 보험금을 잘 굴려서 유사시에 대비한 기금을 쌓아놓아. 그게 예금보험기금이라고 해. 그래서 이 예금보험기금을 안 쓰면 좋겠지만 간혹가다 저축은행 같은 곳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파산한 저축은행을 대신해서 예금자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을 때 사실 이자를 받으려고 넣어둔 건데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요? 은행이 파산하고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돈을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5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뭐냐면 내가 그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때 계약했던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3%다. 네. 그 3% 그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파산해서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작동할 당시에 시중에 평균 금리가 있을 거 아니야, 예금 금리가. 그 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낮은 금리를 주게 돼 있어. 아무래도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면 좋겠지만 내가 계약했던 이자율보다는 조금 낮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금리 높은 통장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의미가 없네요. 거기에 파산해버리면. 근데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개 금융기관당 5천만 원씩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신한은행에 4천만 원의 예금을 넣어두고 OK저축은행에 4천만 원의 예금을 넣어두고 있다 그러면 두 은행이 극단적으로 파산을 다 했더라도 나는 이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금융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를 보다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본점이 몇 개일까? 하나요. 당연히 하나겠지.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본점은 하나야. 근데 새마을금고의 본점은 몇 개일까?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 근데 의외로 새마을금고의 본점은 1295개나 돼요. 현재 시점으로. 엄청나게 많지. 본점이라는 건 하나라서 본점. 새마을금고의 본점이 왜 1295개나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나에게 3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가능하겠어? 아니요, 안 돼요. 새마을금고는 원래 세자를 빼고 마을금고라고 불렸어. 실제 각 시골의 마을 단위의 금고라는 뜻이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향약이나 두레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지. 그래서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경남의 농촌 지역에서 시작된 마을금고에서 시작되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마을금고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마을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경남에도 몇 개, 경북에도 몇 개, 경기도에도 몇 개, 각 마을마다 금고가 있고 그 금고들이 지금까지 해서 본점이 다 되어 있는 거야. 그 본점들이 커지면 다시 본점의 지점을 내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는 새마을금고는 1295개의 각각 다른 본점들이 있고 그 본점이 최소 한두 개씩 지점을 내고 있어.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한 3,00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거의 절반가량은 본점이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특히 볼 수 있는 지역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사실상 본점이 수천 개에 달해. 그리고 그 본점들이 한두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규모. 그러면은 본점이 많고 지점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시 예금자 보호로 돌아가면 본점이 많으니까 본점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지역 농협, 지역 수협 같은 경우는 각각의 본점마다 각각 5천만 원씩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다만 주의할 점은 본점과 지점의 그 본점의 지점의 가치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다 그러면 통합해서 5천만 원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본점이 전국에 하나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입하든 총 합쳐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쉽지, 그지? 네. 근데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은 본점이 여러 개라는 사실도 잘 모를 뿐더러 그 본점이 있고 그 본점이 지점이 또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 본점은 본점이라고 표기를 하고 지점은 지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사실 길거리에서 보는 수많은 새마을금고는 다 같은 새마을금고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우리 주변에 영등포 새마을금고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영등포 본동 새마을금고 본점이라는 게 나와. 그리고 신길 새마을금고 본점이라는 게 나와. 이거는 각각의 본점인 거야. 각각 다른 새마을금고. 근데 신길 새마을금고 본점에 신길 사동 지점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 이거는 신길 새마을금고의 지점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무심코 지나쳤지만 자세히 간판을 보면 본점이라고 쓰여 있고 지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 그 새마을금고 거기 남양주잖아요. 그럼 거긴 본점이었어요? 잠깐 그거는 검색해봐야 되는데. 오케이.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라는 곳에서 이제 사고가 터졌고, 그래서 인근의 남양주 화도 새마을금고라는 각각의 본점, 다른 새마을금고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이 보호가 됐어요? 돈을 보호 안 되고 이제 그 예금이 그대로 다른 본점으로 이관되면서 그 M&A가 된 거죠. 합병이 된 거거든. 그럼 내 저축은 어떻게 해요? 아, 새마을금고 통합도 돼요? 그래서 사실 새마을금고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아까 내가 향약 두레를 설명했잖아. 그래서 약간 마을 공동체 정신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작동하기 전에 우량한 새마을금고가 부실한 새마을금고를 합병해서 그 예금이나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기능을 해. 그래서 이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사고가 터졌지만 예금을 돌려준다든지 이러지 않고 인근 우량한 새마을금고로 통합되면서 예금자 입장에서는 마치 예금을 맡긴 대상이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바뀐 것처럼 금융회사 이름만 바뀐 것이지. 그럼 그 막 사람들 은행 앞에서 인출하려고 줄 서고 그랬던 거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모르거나 또는 불안한 심리에 일단은 인출해보자. 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줄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뱅크런이 나오는 것이지. 뱅크런이 발생하면 어느 은행이라도 국민은행, 하나은행이라도 뱅크런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뱅크런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기도 했지. 이제 이금융권에 왜 몰빵하면 안 되는지까지 배웠으니까
다시 퀴즈로 돌아와서 두 번째 답변을 맞춰보면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게 금리는 가장 높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호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되니까 다른 기관에 5천만 원씩 나눠서 이금융권에 저축하자. 그럼 제일 똑똑한 건가요? 빙고.